3.1절 10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벌써 107주년이네요. 그러니까요. 보통 이런 국경일 다가오면 의뢰 유관순 열사나 민족대표 33인 이야기 아니면 그 거리에서 태극기 흔들던 풍경들을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아주 익숙한 풍경이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시간의 심층 탐구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청취자님이나 저나 역사 시간에 배웠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죠. 네, 달력에 늘 있는 날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사건 자체를 다시 복기하기보다는 무려 107년이나 지난 그 과거의 사건을 2026년 현재의 우리가 어떻게 소비하고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접근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민족운동 단체죠. 흥사단이 발표한 3.1절 107주년 성명서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볼까요? 네, 흥사단이라는 이름이 아마 청취자님도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1913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립한 단체거든요. 아, 샌프란시스코에서요? 네네. 당시에 일제 탄압을 피해서 해외로 이주한 한인들을 모아서 단순히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하는 것을 넘어보자, 우리 민족 스스로의 실력을 기르고 인격을 수양하자는 아주 원대한 목표로 출발했습니다. 태생부터가 되게 국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이었네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명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려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문서가 단순히 107년 전 과거의 희생을 애도하고 끝나는 전형적인 기념사가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지금 우리가 매일 뉴스로 접하는 명칭 변경 논란이나 역사 정의, 그리고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긴장 상태 같은 아주 현실적이고 굵직한 화두들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07년 전 역사 이야기가 어떻게 지금 당장의 동아시아 평화 문제나 사회적 화두로 바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 보통 과거는 과거 자리에 두고 현재 문제는 현재 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신데요. 흥사단 성명서의 핵심 논리가 바로 그 두 가지를 절대 분리하지 않는 데서 출발합니다. 분리하지 않는다. 네, 문서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독립선언의 정신으로 동아시아 평화와 미래를 열어가자는 거거든요. 독립선언의 정신으로? 그러니까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났던 일이 단순히 일제 포갑에 맞서서 안 돼 하고 외친 저항의 기록만이 아니라 네네. 우리 스스로 어떤 나라를 만들고 어떤 국제사회를 주도해 나갈 것인지 두려움 없이 선포했던 능동적 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저항이 아니라 주체적인 선포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과거의 그 능동성이 지금 우리 외교나 사회통합의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는 아주 거시적인 논리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맥락에서 보면 성명서 초반에 등장하는 가장 파격적인 제안이 딱 이해가 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네, 명칭 변경 부분이죠. 바꾸자는 주장이거든요. 흥사단은 우리가 100년 넘게 달력에서 봐온 3.1절 대신에 독립선언절로 부르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파격적이죠.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미 국민들 입에 너무 굳어진 이름을 지금 와서 바꾼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혼란을 주는 거 아닐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관성을 깨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흥사단이 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명칭 변경을 주장하는 데는 아주 깊은 역사적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죠? 1919년 당시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그 이전까지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왕이 다스리는 군주제 국가였습니다. 대한제국이었죠. 그렇죠. 왕의 나라였죠. 그런데 3월 1일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은 단순히 왕정으로 돌아가겠다고 외친 게 아닙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을 세우겠다고 선언한 거죠. 체제가 완전히 뒤바뀌는 선언이네요. 맞습니다. 이 선언이 곧바로 한 달 뒤 대한민국 임시정비 수립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지금 청취자님과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토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이어지던 군주제에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으로 넘어가는 엄청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난 시점이군요. 정확합니다. 흥사단은 바로 그 지점을 짚은 겁니다. 3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저 3월 1일이라는 날짜만 가리킬 뿐 그날 벌어졌던 거대한 체제 전환과 선언의 의미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고 지적하는 거죠. 날짜에 갇혀버렸다는 거네요. 네, 특정 날짜에 갇히는 순간 진정한 목적이나 행동은 흐려진다는 논리입니다. 그 설명을 들으니까 머릿속에서 전구가 탁 켜지는 것 같아요. 100년 전 그날을 독립선언절이라고 부르게 되면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언어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규정하는 아주 강력한 틀이잖아요. 네네.
성명서에서도 명칭을 독립선언절로 바꾸는 것이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미래 세대에게 훨씬 선명한 역사 언어가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교육적인 효과가 크겠네요. 맞습니다. 학생들한테 역사 시험 보려고 1919년 3월 1일이라는 숫자만 암기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날 선조들이 무엇을 선언했고 우리는 지금 어떤 체제 위에 서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네, 그것을 이름표 하나로 직관적으로 깨닫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주공화국 정통성을 아주 자연스럽게 체화하게 만드는 새로운 교육적 출발점이라는 주장이죠. 이름을 바로잡자는 제안이면에는 결국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직시하고 후대에 전달할 것인가, 이 근본적인 태도 문제가 깔려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문서는 이름 바꾸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으로 아주 민감할 수 있는 상처를 건드립니다. 바로 친일 청산과 역사 정의에 대한 대목인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회적으로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복잡한 주제잖아요. 성명서는 역사를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흥사단 시각에 따르면 과거 일제강점기에 얽힌 부역의 역사나 억울한 희생들을 대충 덮어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가는 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직시하고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 표학분 성찰의 과정이 있죠. 그 과정 자체가 우리 사회의 기초 체력을 길러준다고 봅니다. 기초 체력을요? 네, 친일 청산을 비롯한 역사 정의의 과제를 외면하지 않을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단단해지고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시민들 생활 속에 뿌리내릴 수 있다는 게 핵심 주장입니다. 단순히 과거를 들춰내서 싸우자는 게 아니군요. 네, 누군가를 처벌하자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건강한 미래 토대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자기정화 작용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과거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결국 미래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 된다. 와, 아주 묵직한 메시지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성명서가 진짜 흥미로운 게 이런 자기 성찰의 시선을 국내 문제에만 가둬두지 않더라고요. 시야를 단숨에 밖으로 돌려서 동아시아 전체의 긴장과 갈등을 다룹니다. 시야가 아주 넓죠. 예, 특히 이웃나라인 일본과 관련된 언급이 성명서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오던데요. 네, 이 부분 역시 오늘날 한일 양국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감한 외교 사안입니다. 문서에 담긴 흥사단의 상황 인식을 좀 객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료에 따르면 어떻게 보고 있나요? 성명서는 일본 사회 일각의 극우화 현상, 그리고 과거 침략 역사를 부정하거나 축소하려는 역사 왜곡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뉴스에서 자주 보는 그런 이슈들이네요. 네, 최근 역사 교과서 서술 문제나 과거사 기념물 둘러싼 갈등 같은 구체적 사례들이 배경 위에 깔려 있죠. 흥사단은 이런 역사 부정 움직임이 단순히 국가 간 감정 싸움이 아니라 감정 싸움이 아니라면요? 동아시아 전체의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가로막는 근본적인 장애물이라고 진단하는 겁니다. 사실 무조건적인 반일이나 적대감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대를 촉구하더라고요. 그 지점이 바로 100년 넘은 역사단체가 보여주는 품격이고 통찰입니다. 이 문서는 결코 일본이라는 국가나 사회 전체를 적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와 연대하자는 건가요? 흥사단이 손을 내미는 대상은 명확합니다. 일본 내에 있는 건강한 시민사회,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양심적인 지식인들,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를 사랑하는 수많은 이들과 손잡아야 한다고 강조하죠. 덮어놓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마주할 파트너를 찾아서 평화의 연대를 구축하자. 이거 정말 세련된 접근 아닙니까? 굉장히 세련됐죠. 일방적 분노를 넘어선 해결책 모색이니까요. 네네. 지금 현대사회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동아시아에 진정한 평화를 여는 가장 깊고 단단한 철학적 토대라고 분석합니다. 와, 마지막 종착지인데요. 바로 현재 우리 사회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 즉 연대와 교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년 전 그 기적 같았던 연대의 정신이 오늘의 시민 참여와 사회 통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역설하는 겁니다. 맞아요. 요즘 뉴스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 이야기뿐인데 말이죠. 그런데 흥사단이 이 갈등 극복 방법으로 제시한 게 참 뜻밖이었어요. 어떤 점이 뜻밖이셨나요? 보통 성명서면 우리 모두 하나 됩시다 이런 구호로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개념인 공론장,
그리고 사회적 대화를 넓혀야 한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주장하더라고요. 아주 현실적이고 세련된 시대적 적용이죠. 사실 갈등 자체를 아예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름은 늘 있으니까요. 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건 민주주의의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중요한 건 그 다름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죠. 그래서 교육을 강조한 거군요. 맞습니다. 성명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중받고 합의를 이뤄내는 성숙한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시민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문합니다. 그냥 교실에 앉혀놓고 연도 외우게 하는 그런 교육 말고요. 네, 수동적인 학생으로 머물게 할 게 아니라 남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기 논리를 세우며 사회 문제에 참여하는 당당한 주권자로 길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107년 전 민주공화국을 선언했던 선조들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는 방법이다. 정확합니다. 교육을 통해 길러진 성숙한 민주시민들이 공론장에 모여서 대화로 갈등을 풀고 연대할 때 그것이 결국 한반도 평화와 평화 통일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원대한 결론이네요. 이 성명사 구조를 쭉 되짚어보면 논리 뼈대가 얼마나 탄탄한지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역사적 사실에서 출발해 이름의 의미를 바로잡고 그 바탕 위에서 정의를 세우죠. 네네. 그리고 시야를 동아시아 평화로 확장했다가 최종적으로는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과 한반도 평화라는 실천 과제로 아주 단단하게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정말 기승전결이 완벽하네요. 과거 사건을 현재 규범으로 만들고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는 아주 완벽한 서사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진짜 감탄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한 이 흥사단 성명서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네. 독립선언의 정신으로 우리 안의 정의를 세우고 과거를 덮지 않는 성찰의 용기로 가지며 배척이 아닌 연대 의지로 동아시아 평화로운 미래를 열어가자. 아주 깔끔한 요약입니다. 결국 달력에 적힌 107년 전 과거를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금 우리가 발딛고 선 이 혼란스러운 현실을 어떻게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다짐이 담긴 텍스트였습니다. 네, 이 긴 분석의 끝에서 저는 오늘 다른 자료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청취자님과 함께 꼭 나누고 싶은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약 역사적 사건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그 나라가 스스로 정체성을 인식하는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름이 정체성을 바꾼다? 네. 우리가 그저 달력의 빨간 날, 특정 날짜로만 기억하고 있는 역사 속 수많은 순간들 이면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위대한 행동과 선언의 의미가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진짜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가치를 이름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우리 달력에 적힌 이름표 이면을 의심해보고 질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세!